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의 공포, 디프레이션 시 부동산 투자. 소비자 물가가 1965년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도 하죠. 즉,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GDP 물가 상승률도 13년 동안 최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물가가 하락해서 디프레이션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기초 체력부터 다져나가 보도록 하죠. 가격이라는 거는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돈의 액수를 우리는 가격이라고 그러죠. 또 물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품 가격들의 평균 가격 수준을 우리는 물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가 지수라는 것은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지수로 나타낸 것을 물가 지수라는 거죠. 기준연도의 물가 지수를 100으로 놓고 어떤 시점의 물가 지수와 비교하여 물가의 변동률을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요. 어떤 해의 물가 지수가 만약에 105%라고 한다면 기준연도에 비해서 평균적인 물가 수준이 5%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어떤 해의 물가 지수가 95%라고 한다면 기준연도 100%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물가 수준이 5%가 하락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가 상승 시대에 살고 있었고 물가 하락하는 시대, 그런 시대는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물가지수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물가지수라는 것은 돈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는요? 당연히 물가가 상승함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함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 물가 상승이 10%가 되었다면 당연히 물건의 가격도 상승했겠죠. 즉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이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물가 상승률은 10%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만약에 20%를 한다면 은행 이자가 3 내지 5%다. 이렇게 준다고 하면 결국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만다는 얘기죠. 따라서 은행에 넣어둔 돈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돈들이 밖으로 튀어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는 물건을 산다라고 한다면 결국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고 부동산 가격 또한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규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물가 지수라는 것은 돈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하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을 살지 말지 내지 부동산을 팔까 말까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가 또한 상승하였고요. 부동산 가격 또한 급속하게 상승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소 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통계청에 의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본다면 0.0%라는 거죠. 소수점 자리까지 본다면 마이너스 0.04%로 마이너스 물가 지수라는 겁니다. 먼저 통계청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 8월달 소비자 물가 동향인데요. 소비자 물가는 0.0%이지만 소수점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마이너스 0.04%를 해가지고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0.4% 하락, 신선식품 지수는 13.9% 하락, 전기, 수도,
가스는 2.3% 상승, 서비스는 1.0%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 추이인데요. 2010년도 8월달부터 2019년도 8월달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고 2019년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비하여 0.0%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점 이하까지 자세히 본다면 마이너스 0.04%가 되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얘기는요,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는 거고요. 2019년도에는 7개월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0%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락 원인으로 본다면 국제 유가의 하락, 유류세 한시 인하, 8월달 폭염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집세 0.2% 하락, 이것도 중요하죠. 부동산 계통이니까요. 즉 월세하고 전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무상교복 지급 등 복지 정책에 의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내려가고 기업에서는 팔아도 돈이 안 되니 물건을 안 찍어내겠죠. 즉 생산을 줄인다는 얘기고요. 설비 투자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설비 투자를 감소한다는 얘기는 인원을 감축하고 급여를 깎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하락시키고 매장을 축소를 하고 인력을 줄이고 등등 경제적으로 본다면 악영향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즉 경기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생각이 기우일 수도 있어요. 괜한 걱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국내외 사정을 본다면 물가가 당장 올해 안으로 1% 내지 2%대로 돌아서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즉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이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증가되겠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5억을 한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5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네. 본전은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취득세를 납부하셨고요. 중개 수수료를 납부하셨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은행 대출이자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억 하는 아파트가 5억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난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5억 하는 아파트가 4억 5천만 원 한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취득세 납부했죠. 중개 수수료 지급했죠. 은행 이자 지급했죠. 수리비 지급했죠. 재산세를 매년 납부했죠. 그런데 시세가 5천만 원까지 하락했다. 요거는 난감하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난처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이러한 매매 금액이 더 떨어진다면 대한민국 난리 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물가를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하죠. 또한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수출이 부진되고 내수가 부진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저물가이고 이럴 경우에 물어보나 마나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특히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물이 증가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나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부동산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물이 증가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몇 년 전부터 갭 투자를 했다면 시세가 올라가야지 갭 투자가 성공인데 시세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면 갭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요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에 막 내놓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내놔도 팔리질 않는다. 그러면 경매 물건이 증가가 되겠죠. 즉,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디프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디프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된다는 얘기고요. 소득이 증가된 만큼 비싸고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좋고 비싼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라는 게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일부 고급 아파트에 한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 조치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면 돈이 갈 데 또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에 돈들이 흘러갈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디프레이션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 철저한 양극화 시장이 도래가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아무거나 막 사도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오르는 것만 오르는 철저한 양극화 시대가 도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프레이션이 발생이 된다면 부동산 투자의 선택폭이 굉장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현명한 투자, 꼼꼼한 투자,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즉,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게 된 그런 시기가 도래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된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팔 건 파셔야 되고 살 건 사셔야 된다는 건데 앞으로 더 철저한 양극화 시장이 도래가 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더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